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김영평촌 편입해서 이제 인서울반 영어랑 이제 평일 수학반 수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합격한 최선웅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이제 제 편입 결심이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천안 쪽에 있는 이제 지방 사립대 4년제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이제 2학년 동안 수료를 하고, 이제 전공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주변 환경이나 이제 인프라, 뭐 연구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제 운 좋으면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대학을 좀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알아보게 돼서 이제 작년 3월부터 수강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초반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과 이제 마인드셋 같은 건데요. 이제 모의고사 점수는 이제 자신이 이제 부족한 영역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뭐 선형대수가 부족하다, 뭐 문법이 부족하다, 이런 많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점수를 많이 주눅들지 말고 이제 자신이 부족한 파트만 이제 어딘지 알아가고 여기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져가셔도 초반에 보는 모의고사의 의미는 많이 가져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6월에 모의고사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거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시험은 1월 아니면 12월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지금 점수는 이제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다음 날에는 다시 나와서 하던 공부를 다시 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간단히 이제 제 성적을 띄워봤는데요. 3월에 시작해서 이제 영어는 100분위로 보면 이제 65, 이제 수학은 100분위로 28, 그리고 7월에 이때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100분위가 87까지 올랐고, 수학은 이제 여전히 100분위 40,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00분위가 영어는 이제 73으로 좀 떨어졌고, 이제 수학은 더 떨어졌죠. 이제 100분위 29.4로 떨어졌고, 10월에는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영어도 100분위가 65.9로 좀 떨어지고, 수학은 100분위가 15.7, 원점수는 28로 그냥 대학에 거의 못 간다면 못 갈 것 같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많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프로 이제 1년간의 이제 100분위를 나타낸 건데요. 네, 이렇고 10월에 이제 수학 점수가 많이 폭락하면 이제 멘탈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최종 결과가 아니니까 이제 많이 과도한 불안감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여기서 느낀 거는 이달 전날에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한 3시간인가? 그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당일 시험에 이제 영어를 보거나 이제 수학을 보면서도 중간에 막 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졸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때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인드셋이나 컨디션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에나마 좀 깨달아서 시험을 보러 다닐 때는 항상 컨디션 조절이나 이제 마인드셋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가 아니라 이제 항상 시험을 보는 1월이나 12월까지 이제 완성도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공계니까 이제 수학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핵심 개념의 체화로 이제 수학에 여러 파트가 있으면은 학교별로 이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이게 나오겠어 하는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문제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핵심 문제라도 확실하게 외워서 남들 다 받는 점수라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거를 마스터한다기보다는 대략적이라도 좀 크게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답 분석의 철저함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답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후회하고 있는 점이긴 한데, 후반에 이제 기출이나 이제 오답 분석을 하면은 그 문제는 확실히 체화가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괜히 이제 오답을 꼭 하라고 강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답 분석을 하면은 마지막까지 가면은 꼭 체화가 되실 거니까 오답 분석을 좀 강조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수학에서 이제 안 풀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학생들 분 중에서 좀 이론을 몰라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후반에는 그런 거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풀이 과정을 통째로 암기를 하거나 그냥 문제를 외워버리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너무 크게 매몰되지 않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이제 제 공부 방법인데요. 이제 편입 공부를 시작한 3월이죠. 그때는 이제 영어 7, 수학 3으로 이제 영어를 거의 메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가 진짜 많이 시간을 투자했고, 그리고 이때 철샘 독해를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구문 독해법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을 1월부터 시작하는 평일 수학반을 들어왔는데 학원을 이제 3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미분이 이제 다 끝나고 적분이 이제 초반 단계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그 영상으로 이제 보강을 따라갔는데 확실히 그 다니던 학생들보다는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위축됐는데 그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니까 위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6월입니다. 6월에는 이제 확실히 수학의 점수가 이제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는 5, 이제 수학은 5로 이제 반반으로 가져갔죠. 왜냐하면 이때 독해의 실력이 딱 좋게도 이제 붙기 시작해가지고 영어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이론을 이제 확실히 이론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론 복습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면은 이공계 분들은 영어보다는 이제 수학이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쯤 되면은 영어를 막 시간이 많이 투자해봤자 점수가 뭐 저는 한 올라봤자 5점, 10점 이렇게밖에 안 오르는데 수학은 모르는 거를 그냥 한번 공부를 하면은 그대로 풀리잖아요. 편입 수학은. 그래서 추석 등이나 이제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제 동일한 문제 같은 걸 모아놓고 반복풀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기출을 풀 때 좀 이거 아는 문제다 하면서 좀 나오는 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이때부터는 수학에 좀 많이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기출을 푸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2, 수학 8로 가져갔는데 영어는 단어 암기는 계속 유지하고 이제 매일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기출 문제로만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수학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가장 실력이 많이 올렸는데 아마 9월에 문제풀이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11월에 이제 수학을 확실히 집중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이제 원서 접수 기간 때 이제 본인 이제 모의고사 점수 같은 걸로 내가 이제 여기 가고 싶은데 좀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희망이 전자전기였는데 학원 모의고사 점수상으로는 이제 합격하기 쉬운 점수는 아니었는데 시험 날까지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전자전기에 다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동홍 여기부터는 다 떨어지고 그 아래로 이제 몇 개 붙은 게가 있는데 이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다른 과를 간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다 전자전기 공학과를 진학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학교는 또 전과도 좋고 전과가 잘 돼 있고 혹은 이제 복수 전공이 잘 돼 있는 그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뭐 물리학과 이런 데 가서 뭐 전자전기를 복수 전공한다 아니면 전과를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일에는 이제 매일 학원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이라고 봐요. 이거는 항상 하셔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꼭 일주일마다 공부를 하면서 정해놔요. 금요일 저녁에 게임을 해야지, 뭐 치킨을 먹어야지,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일주일에 좀 삶의 낙을 하나씩 가지면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버텨지거든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쫙 놀고 알람 없이 토요일 한 1시, 2시 이럴 때까지 늦잠 자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럼프 극복법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앉아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앉아서 저 2시간 동안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공부를 세분화해서 문법, 독해, 뭐 선형대수, 미분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공부만 하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강의실에서는 미분 몇 문제만 풀고 또 스탠딩에서 가가지고 독해 3문제 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면은 분위기가 좀 바꿔지면서 공부가 집중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옮겨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학원에서 버텼던 방법은 이제 매일 이제 스터디 카페나 자습 강의실을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저도 안 가는 거예요. 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이 사람들을 못 이기지만 공부량만큼은 이 사람들은 진료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한 후에 이제 궁금한 점은 전자공학과 혹시 많이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비전공자가 이제 따라갈 수 있나를 따르면 편입 수학의 이제 선형대수나 미분 방정식이 전공의 이제 기초 풀이법이 되긴 하는데 합격 후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전공 기초를 못 따지시면 따라가는 게 아마 안 되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었다고 끝이 아니라 항상 이제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입생 차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재학생들 중에서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18학번 이렇게 좀
나이 든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차별은 없고 개인만의 이제 모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